일본 색세대가 한자를 버리고 있습니다. SNS, 굿즈, 팬아트, 일상 댓글까지 1000년 넘게 지켜온 문자 체계가 흔들리고 있죠. 일본 문화청도 언어학자들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채운 건 한글이었습니다. 감정 표현, 분위기 연출, 개성 드러내기 모두 한글로 시작됐죠. 도쿄대 문화연구소가 긴급 보고서를 냈고 젊은 층 67%가 한글이 더 감각적이라 답했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Z세대가 한글을 선택한 이유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저는 일본 도쿄에서 젊은 세대 문화를 분석하는 트렌드 연구자입니다. 제 이름은 타나카 유키입니다. 2019년부터 일본 10대, 20대의 언어 사용 패턴을 추적해왔죠. 처음엔 단순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어떤 단어를 쓸까? 정도였어요. 그런데 2021년 봄,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뚜야 백구 백화점 3층, 10대 여성들의 다이어리 굿즈 코너. 노트 표지에 한자도, 히라가나도 아닌 문자가 박혀 있었어요. 응크, 흥, 사랑해. 한글이었습니다. 처음엔 K-POP 팬덤 전용 상품인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이거 왜 샀어? 귀여워서요. 느낌 있잖아요. 구매자 중 70%는 K-POP 팬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은 한글을 읽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문자 체계를 쓰는 나라입니다. 한자 2136자 상용 한자,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세 가지를 동시에 섞었습니다. 초등학교 6년간 배우고 중고교에서도 계속 암기하죠. 이 시스템은 1000년 넘게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왜 한글이? 처음엔 무시했습니다. 일시적 유행이겠지. 하지만 2022년, 2023년으로 가면서 현상은 확대됐어요. 인스타그램 닉네임, 트위터 프로필, 팬아트 서명란, 심지어 카페 메뉴판까지 한글이 감정 문자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제 동료들은 비웃었습니다. 타나카, 그건 한류 열풍 때문이야. 곧 식을 거야. 문자 체계가 바뀐다고. 말이 안 돼. 일본인은 한자를 버리지 않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달랐어요. 2023년 일본 10대 대상 설문조사 도쿄대 문화연구소 N1200명 한글을 본 적 있다 89%, SNS에서 한글 사용 경험 43%, 한글이 일본어보다 감정 표현에 유리하다고 느낌 67%.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67%가 한글이 더 낫다고 답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일본 문화청은 이 보고서를 받고도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 현상이라 판단했죠. 언론도 무관심했어요. Z세대 장난질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장난이 아니라는 걸. 일본 젊은 층은 문자를 정보 전달 도구에서 감정 표현 도구로 전환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자는 무겁고, 히라가나는 밋밋하고, 가타카나는 차갑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글은 딱 느낌 있다. 저는 이 말을 100번도 넘게 들었습니다. 정확한 논리는 없었어요. 그냥 느낌, 분위기, 바이브, 문자가 논리가 아니라 감각으로 선택되는 시대. 일본은 이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저 역시 처음엔 믿지 않았죠. 하지만 2024년 여름,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도쿄 하라주쿠 타케시타 거리, 한 액세서리 숍. 진열대 1열 전체가 한글 각인 제품이었습니다. 반지, 목걸이, 팔찌, 키링. 모두 한글로 새겨져 있었어요. 사랑, 희망, 빛, 꿈, 행복. 그리고 놀라운 건 판매 1위였다는 점입니다. 저는 점주에게 물었습니다. 손님들이 뜻을 알고 사나요? 아니요. 모르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냥 예쁘다고 사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일본 Z세대에게 한글은 읽는 문자가 아니라 보는 문자였어요. 의미가 아니라 형태, 정보가 아니라 감각.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언어 현상이 아니라 감각 혁명이다. 그리고 이 혁명의 중심엔 놀라운 사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 젊은 층은 한글에 무엇을 본 걸까요? 저는 그걸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저는 100명의 10대를 직접 인터뷰했습니다. 한글의 어떤 점이 좋아? 동그랗고, 귀엽고, 부드러워요. 한자랑 비교하면? 한자는 무서워요. 한글은 친근해요. 무섭다. 친근하다. 이건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었어요. 일본 문자 체계는 정보 전달에 최적화돼 있습니다. 한자는 의미를 압축하고, 히라가나는 문법을 연결하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없습니다. 한글은 달랐어요. 크크크는 웃음이 보입니다. 유유는 눈물이 보이죠. 응크는 가볍고
알겠어보다 부담 없어요. 형태 자체가 감정을 전달합니다. 일본 젊은 층은 이걸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선택했어요. 한자 대신 한글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저는 2024년 가을 본격적인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일본 3대 도시의 10대 밀집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서점, 문구점, 액세서리 숍, 카페. 젊은 층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글은 이미 일본 젊은 층의 일상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요. 도쿄 신주쿠 기노쿠니야 서점 2층, 문구 코너, 다이어리 진열대 앞에 여고생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건 표지에 한글이 새겨진 노트였어요. 오늘도 화이팅. 괜찮아. 행복. 이거 뭐라고 읽는 거야? 몰라. 근데 귀엽지 않아? 응. 이거 살래. 3명 모두 구매했습니다. 뜻을 모른 채로요. 저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한글 제품 판매량이 어때요? 작년 대비 2배 늘었어요. 특히 10대 구매율이 높습니다. 어떤 단어가 인기예요? 사랑, 희망, 빛, 꿈. 긍정적인 단어들이요. 손님들이 뜻을 아나요? 절반은 몰라요. 그냥 느낌으로 고릅니다. 느낌. 또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일본은 문자를 배우고, 읽고, 쓰는 걸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자를 암기하죠. 읽을 수 없는 문자를 쓴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읽지 못해도 상관없었습니다. 뜻을 몰라도 괜찮았어요. 중요한 건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SNS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 트위터, 틱톡, 일본 10대가 주로 쓰는 플랫폼을 전수조사했어요. 한글 해시태그, 한글 닉네임, 한글 캡션, 수천 개가 넘었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쓰인 표현은 뭘까요? 키역. 웃음 표현이었습니다. 일본어로 웃음은 크크크쿠쿠쿠, 샤오아라이, 오하라로 씁니다. 하지만 한글 키역이 더 자주 보였어요. 왜일까요? 키역이 더 웃는 느낌 나요. 웃음이 보여요. 일본어는 안 보여요. 키역이 귀여워요. 형태가 감정을 전달한다는 겁니다. 키역의 각진 모양, 반복되는 리듬감. 이게 웃음을 시각화했어요. 일본 문자론 전공 교수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문자는 의미 전달 수단이다. 형태는 부차적이다. 하지만 일본 지세대는 반대로 생각했어요. 형태가 먼저고 의미는 나중이에요. 저는 이 간극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설계했습니다. 2024년 10월 도쿄 소재 사립고등학교 2학년 학생 6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죠. 시험은 간단했습니다. 같은 감정을 한자, 히라가나, 한글로 각각 쓰고 어떤 게 감정을 잘 전달하는지 고르게 했어요. 예를 들어 슬픔, 한자 빼식 하나시, 히라가나 카나식 하나시, 한글 슬퍼.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글을 선택한 학생 38명 63.3%, 히라가나를 선택한 학생 14명 23.3%, 한자를 선택한 학생 8명 13.3%, 63%가 한글을 골랐어요. 한국어를 배운 학생은 단 3명뿐이었습니다. 왜 한글을 골랐어? 슬픔이 보여요. 한자는 너무 딱딱해요. 한글이 더 부드럽고 감정적이에요. 모양 자체가 슬픈 느낌이에요. 저는 결과를 보고 말을 잃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자국 문자보다 외국 문자를 감정 표현에 더 적합하다고 느낀 겁니다. 이 실험 결과를 동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타나카, 표본이 너무 적어. 60명으로 뭘 증명하겠어? 이건 일시적 유행이야. 3년 뒤엔 사라질 거야.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이건 유행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라고. 2024년 11월, 일본 최대 문구 제조사 코쿠요가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한글 감성 다이어리 시리즈. 표지, 속지, 스티커 전부 한글로 디자인됐어요. 오늘, 내일, 행복, 사랑, 희망, 50개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발표 3일 만에 초판 1만 부가 완판됐습니다. 저는 코쿠요 마케팅팀 담당자를 인터뷰했습니다. 왜 한글 제품을 만들었나요? 10대 소비자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시장 조사 결과 한글, 디자인 선호도가 70%를 넘었습니다. 일본어 제품은 판매량이 정체됐어요. 한글 제품은 3배 빠르게 팔립니다. 3배.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일본 문화청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언론도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젊은 층 소비 트렌드 정도로만 보도했죠.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일본 젊은 층의 감정 표현 방식 자체를 바꾸고 있었어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기로 했습니다. 한글이 왜 감정 표현에 유리한지 구조적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한글엔 일본 문자에 없는 결정적 특징이 있었어요. 저는 한글의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일본 젊은 층은 한글을 감정적이라고 느낄까요? 단순히 낯설어서, 아니면 구조적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언어학 기본 이론부터 다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만드는 문자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같은 자음 14개, 아, 야, 어 같은 모음 10개. 이걸 조합하면 수천 개 글자를 만들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은 조합 방식이었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블록으로 쌌습니다. 사랑은 시오자, 이을아이응으로 구성되어 각 글자가 정사각형 안에 딱 들어맞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시각적 균형입니다. 일본어 한자는 획이 복잡해요. 알사랑 에는 13획, 베이슬풀 비는 12획입니다. 히라가나는 곡선이 많죠. 형태가 제각각입니다. 반면 한글은 모든 글자가 같은 크기의 사각형 안에 정렬되어 차, 랑, 히, 망, 크기가 똑같습니다. 눈이 편해요. 리듬감이 생깁니다. 저는 일본 디자인 전공 학생 20명을 모았습니다. 2024년 12월 도쿄 무사시노 미술대학 실험실에서 진행했죠. 같은 단어를 한자, 히라가나, 한글로 보여주고 시각적 편안함을 10점 만점으로 평가하게 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글 평균 8.2점, 히라가나 평균 6.1점, 한자 평균 4.7점. 한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왜 한글이 편하다고 느꼈어? 정리돼 있어요. 깔끔해요. 한자는 복잡하고 히라가나는 흐물거려요. 한글은 딱 떨어져요. 딱 떨어진다. 이 표현이 핵심이었습니다. 일본 젊은 층은 정보 과부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SNS에선 1초에 수십 개 게시물이 올라와요. 그 속에서 눈길을 끄는 건 명확한 형태입니다. 한글은 그 조건을 완벽히 충족했어요. 정사각형 블록, 일정한 크기, 반복되는 패턴, 눈이 즉시 인식하고 뇌가 빠르게 처리합니다. 의미를 몰라도 형태만으로 기억돼요. 저는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감정 표현 실험이었죠. 일본 10대 50명에게 같은 감정을 한자, 히라가나, 한글로 각각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어떤 문자가 감정을 가장 잘 전달하나요? 무슨 표현 비교? 한자 셔, 히라가나 바라이, 한글 키역. 한글 선택 42명 84%, 히라가나 선택 6명 12%, 한자 선택 2명 4%, 84%가 한글을 골랐습니다. 키역이 웃는 느낌이 나요. 샤어는 그냥 글자예요. 키역은 소리가 들려요. 소리가 들린다.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글자 자체가 소리를 담아요. 키역은 그 소리가 연상되고 그 소리는 웃음과 연결됩니다. 반면 한자 샤어는 의미만 전달해요. 소리는 없습니다. 히라가나, 와라이는 소리가 있지만 길어요. 키역처럼 짧고 강렬하지 않죠. 일본 젊은 층은 이 차이를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는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한글의 자음 구조를 분석했어요. 한글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이은은 혀끝이 위신몸에 닿는 모양이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직관성입니다. 글자를 보면 어떻게 발음하는지 형태로 알 수 있어요. 일본어 한자는 이게 불가능합니다. 아이를 보고 아이로 읽는다는 걸 알 방법이 없어요. 암기해야만 하죠. 하지만 한글은 사랑을 보면 사, 랑 소리가 연상됩니다. 형태가 소리를 유도해요. 일본 젊은 층은 이 직관성에 끌렸습니다. 2025년 1월, 일본 최대 SNS 플랫폼 라인이 한글 이모티콘을 출시했습니다. 키역, 미우미우무무, 크크크, 허, 20개 감정 표현이 담겼어요. 출시 첫날, 다운로드 1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라인 개발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왜 한글 이모티콘을 만들었나요? 유저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특히 10대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일본어 이모티콘도 있잖아요. 있죠. 하지만 한글이 3배 더 많이 쓰여요. 감정 전달력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3배, 또 3배였습니다. 저는 현장을 더 조사했습니다. 도쿄 이케부쿠로 젊은 층이 모이는 애니메이트 서점 앞이었어요. 한 여고생이 친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보내니 진짜 웃겼어. 키역. 입으로 키역을 말했습니다. 한국어가 아니라 일본어 발음으로요.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키역키역이 뭐예요? 웃음이요. 재밌을 때 쓰는 거. 일본어로 뭐라고 하나요? 와라이요. 근데 키역이 더 재밌어요. 재밌다. 이게 전부였습니다. 한글은 일본 젊은 층의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었어요. 읽기, 쓰기가 아니라 느끼기, 표현하기로요. 저는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일본 SNS에서 한글 표현이 사용된 횟수 약 1억 2천만 건. 전년 대비 300% 증가. 사용 연령층 10대 72%, 20대 23%, 30대 이상 5%. 가장 많이 쓰인 표현 키역키역 웃음, 흑흑 슬픔, 헛물남, 미우미우 귀여움. 이건 더 이상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였어요. 일본 언론은 여전히 무관심했습니다. 하지만 기업들은 달랐어요. 2025년 2월, 일본 최대 문구 유통사가 한글 전용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도쿄 긴자 본점 3층 전체였죠. 노트, 펜, 스티커, 엽서. 모든 제품이 한글 디자인이었어요. 오픈 첫 주, 방문객 3만 명. 저는 매장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그때 여학생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왜 여기 왔어? 한글 제품 사러요. 학교에서 다 쓰거든요. 한국어 배우나요? 아니요. 그냥 예쁘니까요. 예쁘니까. 이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일본 젊은 층에게 한글은 언어가 아니었어요. 감각이었습니다. 형태, 리듬, 느낌. 그 자체로 완결된 표현 도구였죠.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은 일본 젊은 층의 감정 표현 체계를 바꾸고 있다고. 그리고 이 변화는 이제 막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25년 3월,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유네스코가 일본 도쿄에서 아시아 청소년 문화 포럼을 개최했어요.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등 10개국 10대 대표 500명이 모였습니다.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와 감정 표현이었죠. 저는 일본 측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어요. 포럼 첫날, 각국 대표들이 자국 문자 소개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국 대표가 한자를 소개했어요. 5천년 역사, 8만 개 이상의 글자, 동아시아 문화의 뿌리. 일본 대표가 히라가나를 소개했죠. 부드러운 곡선, 여성적 아름다움, 일본 고유의 미학. 그리고 한국 대표가 한글을 소개했습니다. 스문에게 잠으로 모든 소리 표현 가능. 과학적 설계. 누구나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는 문자. 발표가 끝나자 일본 청소년 그룹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일본 학생들이 한글 소개에 환호한 겁니다. 휴식 시간, 일본 학생 5명이 한국 대표에게 다가갔습니다. 한글 정말 멋있어요. 저희 학교에서도 다들 써요. 어떻게 쓰는지 가르쳐 줄 수 있어요? 한국 대표는 당황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글에 이렇게 관심이 있을 줄 몰랐던 거죠. 저는 이 장면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걸. 포럼 둘째 날,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SNS에서 가장 감정 전달이 잘 되는 문자는 무엇인가였어요. 10개국 학생들이 5개 그룹으로 나뉘어 토론했습니다. 저는 관찰자로 참여했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개 그룹 중 4개 그룹이 한글을 1순위로 선택했어요. 중국 학생 한자는 의미는 강하지만 감정은 약해요. 한글이 더 직관적이에요. 태국 학생 태국 문자는 복잡해요. 한글은 간단하면서 예뻐요. 베트남 학생 라틴 문자는 차가워요. 한글은 따뜻한 느낌이 나요. 일본 학생 저희는 이미 쓰고 있어요. 키역키역, 흑흑. 이런 거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아시아 전역의 젊은 층이 한글을 감정 문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겁니다. 포럼 마지막 날, 종합 발표가 있었습니다. 유네스코 교육문화국 담당관이 무대에 올랐어요. 이번 포럼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아시아 청소년들이 자국 문자 외에 한글을 감정 표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문자의 새로운 역할을 시사합니다. 전체 참가자 500명 중 380명이 한글을 감정 표현에 사용해 본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76%였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일본만의 일이 아니었어요. 아시아 전체 현상이었습니다. 포럼이 끝난 뒤, 저는 한국 대표단과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한글이 이렇게 쓰이는 줄 몰랐어요. 한국 측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놀랐습니다. 최근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보고요? 젊은 층이 한글을 SNS 닉네임, 해시태그, 댓글에 쓴다는 겁니다. 한국어를 모르는데도요. 저는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한국 측은 자료를 보내줬어요. 태국 10대 중 52%가 한글 표현 사용 경험 있음. 베트남 SNS에서 한글 해시태그 월 평균 300만 건 사용.
인도네시아 한글 폰트 다운로드 전년 대비 400% 증가.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문화 이동이었어요. 2025년 4월, 저는 태국 방콕으로 날아갔습니다. 현지 10대들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였죠. 방콕 시암 스퀘어. 젊은 층 쇼핑 중심가였습니다. 한 액세서리 숍에 들어갔어요. 진열대에 한글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사랑, 행복, 꿈.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많이 팔려요? 네. 요즘 제일 잘 나가요. 특히 10대한테요. 태국어 제품은? 있긴 한데 한글만큼 안 팔려요. 저는 거리를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10대 여학생 5명 중 2명이 한글이 적힌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달고 있었어요. 한 학생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한글 아세요? 아니요. 근데 예뻐요. 뜻은 모르고? 네. 상관없어요. 느낌만 알면 돼요. 느낌만 알면 된다. 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방콕 출라롱콘 대학교 언어학과 교수를 만났습니다. 태국에서도 한글 사용이 늘고 있나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특히 감정 표현 영역에서요. 태국 문자는 자음 44개, 모음 32개로 복잡합니다. 반면 한글은 간결하죠. 젊은 층은 이 간결함을 선호해요. 언어 침투로 보시나요? 아니요. 표현 도구의 확장으로 봅니다. 태국어를 버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한글을 추가로 쓰는 거죠. 추가로 쓴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아시아 젊은 층은 자국 문자를 버리지 않았어요. 대신 감정 표현이 필요한 순간엔 한글을 선택했습니다. 일상 대화 자국어, 감정 표현 한글, 이런 식으로 역할이 나뉘고 있었어요. 저는 일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죠. 제목은 아시아 청소년의 한글 수용 감정 문자로서의 새로운 위상이었습니다. 보고서 핵심 내용. 한글은 아시아 10개국 이상에서 감정 표현 도구로 확산 중. 사용자 대부분은 한국어를 모르지만 형태와 리듬으로 감정 전달. 자국 문자 대체가 아닌 보완적 사용. SNS, 패션, 문구류 등 비공식 영역에서 급속 확산. 저는 이 보고서를 일본 문화청, 교육부, 주요 언론사에 보냈습니다. 반응은 차가웠어요. 문화청 일시적 현상으로 판단됨. 추가 조사 불필요. 교육부 교육과정과 무관. 관심사 아님. 언론사 기사와 같이 낮음. 아무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어요. 2025년 5월, 일본 최대 서점 체인 츠타야가 한글 코너를 신설했습니다. 전국 300개 매장에요. 한글 학습서, 한글 디자인북, 한글 캘리그래피, 100종 이상 제품이 들어왔죠. 오픈 첫 달, 매출 목표 200% 달성. 저는 츠타야 본사 기획팀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한글 코너를 만들었나요? 수요가 폭발적이에요. 특히 10대 구매율이 작년 대비 5배 늘었습니다. 5배.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일본 정부는 모르는 척했지만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한글을 상품화했고 젊은 층은 그걸 소비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은 이제 일본만의 현상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의 문화 코드가 되고 있다는 걸. 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그 답을 곧 알게 됐습니다. 2025년 6월,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MIT 미디어랩이 충격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제목은 디지털 시대 감정 전달 효율성 세계 20개 문자 체계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연구팀은 3년간 50개국 10대 30만 명의 SNS 사용 패턴을 분석했어요. 어떤 문자가 감정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 측정한 겁니다. 측정 기준은 3가지였습니다. 인식 속도, 글자를 보고 의미를 파악하는 시간, 감정 전달력 같은 감정을 얼마나 정확히 전달하는가, 기억 지속성 본 뒤 얼마나 오래 기억되는가. 결과는 충격이었습니다. 1위 한글 종합 점수 94.2점, 2위 라틴 문자 87.6점, 3위 아랍 문자 81.3점, 4위 히라가나 76.8점, 5위 한자 72.1점. 한글이 압도적 1위였어요. 저는 논문을 다운로드해 밤새 읽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어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 구조로 인해 시각적 인식이 빠르고 표음 문자 특성상 소리 연상이 즉각적이며 정사각형 블록 구조로 기억에 오래 남는다. 특히 감정 표현 영역에서 타 문자 대비 평균 23% 높은 효율을 보인다. 23% 높은 효율. 이건 과학적 증명이었습니다. MIT 연구팀은 추가 실험도 진행했어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10대 1000명에게 각 문자로 쓰인 감정 표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감정인지 맞추게 했죠. 한글 정답률 89%, 라틴 문자 정답률 76%,
한자 정답률 52%, 히라가나 정답률 61%. 한글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배우지 않았는데도 89%가 감정을 정확히 파악한 겁니다. 연구팀 책임자인 제니퍼 김 교수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글은 형태 자체가 감정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키역, 크크, 헉 같은 표현은 소리를 시각화한 겁니다. 뇌가 글자를 보는 순간 소리를 연상하고 그 소리가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건 다른 문자 체계엔 없는 특징이에요. MIT 논문이 발표되자 세계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뉴욕타임스, 한글, 디지털 시대 최적 문자로 입증. BBC 감정 전달 효율 1위, 한글의 과학적 우수성. 르몽드 SNS 세대가 선택한 문자, 한글. 일본 언론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아사히 신문 MIT 연구, 한글이 일본 문자보다 감정 전달 우수. 요미우리 신문 일본 청소년 사이 한글 열풍. 과학적 근거 있었다. NHK는 특집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제목은 왜 일본 10대는 한글을 쓰는가였어요. 저는 출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방송 당일 스튜디오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죠.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타나카 씨, MIT 연구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준비한 자료를 펼쳤어요. 놀랍지 않습니다. 저는 5년간 현장을 조사했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글은 구조적으로 감정 표현에 최적화돼 있어요. 일본 문자보다 우수하다는 건가요?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정보 전달은 한자가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감정 표현은 한글이 압도적이에요. 일본 교육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일본 10대는 이미 한글을 쓰고 있어요. 금지할 게 아니라 이해해야 합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찬성,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다. 한글이 우수한 건 맞다. 반대, 일본 문자를 폄하하는 건 용납 못한다.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어요. NHK 방송 시청률 12.3%, 같은 시간대 평균 시청률 6.8%, 거의 2배였습니다. 사람들은 관심 있었어요. 방송 다음 날, 일본 문화청이 움직였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주제는 일본 청소년의 외국 문자 사용 실태와 대응 방안이었습니다. 저는 자문위원으로 참석했죠. 회의실엔 문화청 관료, 교육부 담당자, 언어학 교수 20명이 모였습니다. 문화청 차관이 입을 열었어요. MIT 연구 이후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글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일본어 정체성이 흔들립니다. 다른 교수가 반박했어요. 제한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시장이 움직였어요. 기업들이 한글 상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한이 아니라 이해가 필요합니다. 일본 10대는 한글로 일본어를 대체하지 않아요. 감정 표현 용도로만 씁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보완입니다. 보완이라니요? 일본어는 정보 전달에 강합니다. 한글은 감정 전달에 강해요. 둘을 함께 쓰면 더 풍부한 표현이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차관이 물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한글을 선택 과목으로 개설하십시오. 배우고 싶은 학생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일본 학교에서 한글을 가르치라고요? 이미 학생들은 독학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학교가 나서서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게 낫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바뀌었습니다. 금지에서 관찰로, 무시에서 이해로요. 2025년 7월 도쿄도 교육위원회가 발표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도쿄 공립고 10곳에서 한글을 선택 과목으로 시범 운영한다. 일본 교육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뉴스가 나가자 신청자가 폭주했습니다. 시범학교 10곳, 정원 총 300명, 신청자 2,400명. 경쟁률 8대 1이었습니다. 저는 한 시범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신주쿠 고등학교였어요. 한글 수업 첫날, 교실엔 30명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사가 칠판에 기역, 이은, 디귿을 썼어요. 오늘부터 한글을 배웁니다.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걸로 모든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학생들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키역은 어떻게 쓰나요? 교실이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교사가 칠판에 썼어요. 키역. 이렇게 씁니다. 키역은 기억을 반복한 거예요. 우와, 진짜 간단하네요. 학생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자기들이 쓰던 표현의 원리를 처음 배운 겁니다. 수업이 끝난 뒤 저는 학생 몇 명과 이야기했습니다. 왜 한글을 배우고 싶었어?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 쓰는데 제대로 알고 싶었어요. 한국어 전체를 배울 생각은? 아니요. 한글만 알면 돼요. 감정 표현하는데 충분하니까요. 충분하다.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일본 10대에게 한글은 언어 학습 대상이 아니었어요. 감정 표현 도구였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죠. MIT 연구는 이 현상에 과학적 근거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한글은 유행이 아니라 선택이 됐어요. 그리고 일본은 그 선택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8월, 일본 교육계가 흔들렸습니다. 도쿄도 교육위원회의 한글 선택 과목 발표 이후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어요. 오사카, 교토, 후쿠오카, 나고야, 주요 도시 교육청이 잇따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한글 선택 과목 도입. 일본 전국 47개 도도부현 중 12곳이 한 달 만에 결정했어요. 일본 교육부는 당황했습니다. 지방교육청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통제가 안 됩니다. 저는 교육부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왜 막지 않나요? 담당자가 한숨을 쉬었어요.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학생 수요가 있고 학부모 동의도 받았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흐름이 시작됐어요. 흐름. 그 흐름은 교육을 넘어 산업으로 번졌습니다. 2025년 9월, 일본 최대 출판사 가도카와가 한글 교재 시리즈를 출시했어요. 10대를 위한 감정 한글. 총 3권, 초급, 중급, 고급 과정이었습니다. 초판 10만 부, 출시 2주 만에 완판됐습니다. 저는 가도카와 편집장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한글 교재를 만들었나요? 시장이 원했습니다. 서점마다 한글책 문의가 쇄도했어요. 기존 한국어 교재와 뭐가 다른가요? 완전히 다릅니다. 기존 교재는 한국어 회화 중심이에요. 저희 책은 감정 표현 중심입니다. 구체적으로는요? 예를 들어 키역이 왜 웃음인지, 크크기 왜 슬픔인지 설명합니다. 한국어 문법은 안 가르쳐요. 감정 표현만 집중합니다. 감정 표현만.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일본 10대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한글로 감정 쓰는 법만 알고 싶었습니다. 가도카와 교재 목차를 보니 충격적이었어요. 한 장 웃음 표현 키역, 히, 푸아. 2장 슬픔 표현 흑흑, 엉엉엉, 훌쩍. 3장 논란 표현 억, 윽, 아. 4장 기쁨 표현 와, 우와, 예의. 5장 사랑 표현 사랑해, 좋아, 보고 싶어. 한국어 문법은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전부 감정과 형태 설명이었어요. 이 교재가 성공하자 경쟁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쇼가쿠칸 귀여운 한글 쓰기 노트, 분케이도 SNS 한글 감정 표현백, 이와나미 한글, 감정을 그리다. 한 달 만에 20종 넘게 나왔어요. 전부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일본 서점가가 술렁였습니다. 타야 시부야 본점 매니저가 말했어요. 한글 코너 매출이 전년 대비 800% 증가했습니다. 이런 적 처음이에요. 800%. 이건 폭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폭발은 다른 산업으로 번졌어요. 일본 최대 문구 제조사 파일럿이 한글 전용 펜을 출시했습니다. 한글 캘리그래피 펜. 한글 쓰기에 최적화된 촉과 잉크 농도였어요. 출시 첫 주 30만 개 판매. 경쟁사 제브라도 즉시 따라했습니다. 한글 부드럽게 쓰기 펜 40만 개 팔렸어요. 일본 문구 시장이 한글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2025년 10월 더 충격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일본 최대 통신사 NTT 도코모가 한글 입력 전용 키보드 앱을 출시했어요. 감정 한글 키보드. 일본어 자판과 한글 자판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특이한 건 감정 추천 기능이었어요. 사용자가 기분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한글 표현을 추천해주는 겁니다. 기분 기쁨 추천 키역, 예의, 와. 기분 슬픔 추천 흑흑, 엉엉, 훌쩍. 출시 3일 만에 다운로드 500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저는 NTT 도코모 개발팀장을 만났습니다. 왜 이런 앱을 만들었나요? 유저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10대의 23%가 한글 표현을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어 키보드론 입력이 불편했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23%. 일본 10대 4명 중 1명이 한글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반응이 어때요? 폭발적입니다. 특히 중학생 사용률이 높아요. 앱스토어 무료 앱 순위 1위입니다. 1위. 게임도, SNS도 아닌 한글 키보드가요. 저는 현장을 더 조사했습니다. 도쿄 하라주쿠 거리에 나갔어요. 10대 여학생 그룹이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허락을 받고 옆 테이블에 앉았죠. 여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대화하고 있었어요.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오늘 시험 어땠어? 망했어. 크크. 나도 키역. 쌤 표정 허기였어. 절반 이상이 한글 표현이었습니다. 일본어 문장 사이사이에 한글이 섞여 있었어요. 일본어로 정보 전달, 한글로 감정 표현. 완벽하게 역할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한글 자주 써요? 네, 매일요. 친구들이랑 톡할 때요. 불편하지 않아요? 전혀요. 오히려 일본어만 쓰는 게 더 불편해요. 감정이 안 보여서요. 감정이 안 보인다. 이게 일본어의 한계였습니다. 일본 언론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사설 일본어 정체성 위기, 한글 범람을 경계한다. 상케이 신문 교육 현장의 한글 열풍, 과연 바람직한가? 아사히 신문 10대 언어 습관 변화, 사회적 대응 필요. 하지만 현장은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2025년 11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긴급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전국 중고등학생 1만 명 대상이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SNS에서 한글 표현을 사용한 적 있다. 68%. 한글이 일본어보다 감정 표현에 유리하다. 71%. 한글을 배우고 싶다. 54%. 68%가 이미 쓰고 있었고 54%가 더 배우고 싶어 했습니다. 문부과학성 장관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일본 청소년의 언어 사용 패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관이 말을 멈췄습니다. 답이 없었어요. 막을 수도, 허용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현실이 됐으니까요. 저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데이터를 정리했습니다. 2025년 한 해, 일본에서 한글 관련 상품 매출 약 2,400억 엔. 전년 대비 1200% 증가. 한글 학습 앱 다운로드 1,800만 건. 한글 교재 판매 280만 부.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산업이었고, 문화였고, 혁명이었어요.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1000년 넘게 지켜온 문자 체계가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건 막을 수 없다는 거려. 2025년 11월, 일본 학계가 움직였습니다. 도쿄대학교 언어학과가 긴급 심포지엄을 개최했어요. 주제는 디지털 시대의 문자의 역할 재정이었습니다. 일본 전국에서 언어학자, 교육학자, 문화비평가 200명이 모였죠. 저도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심포지엄 첫날, 기조연설자는 도쿄대 언어학과 최고 권위자인 사토 히로시 교수였어요. 사토 교수는 60대 중반, 평생을 일본어 연구에 바친 학자였습니다. 그는 한글 현상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었던 인물이었죠. 하지만 이날 그의 말은 달랐습니다. 저는 5개월간 현장을 직접 조사했습니다. 시부야, 하라주쿠, 이케부쿠로.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든 갔어요. 사토 교수가 화면을 넘겼습니다. 10대들의 SNS 대화 캡처였어요.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일본어를 버리고 한글을 쓰는가? 하지만 관찰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엇을요? 청중이 물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본어로 할 수 없는 걸 한글로 하고 있었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사토 교수가 계속했어요. 일본어는 정보 전달에 탁월합니다. 한자는 의미를 압축하고 히라가나는 문법을 연결하죠.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감정은 어떻습니까? 화면에 예시가 떴습니다. 슬프다, 베이시. 매우 슬프다, 도테모 베이시. 정말 너무 슬프다, 벤당이 도테모 베이시. 일본어로 감정 강도를 높이려면 수식어를 더해야 합니다. 길어지죠.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한글 예시가 나왔습니다. 슬프다, 슬퍼. 매우 슬프다, 흑. 정말 너무 슬프다, 흑흑흑흑. 한글은 반복으로 강도를 조절합니다. 간결하고 직관적이며 시각적입니다. 흑이 하나면 약간 슬프고 4개면 매우 슬픈 겁니다. 글자 수로 감정이 보입니다. 사토 교수가 청중을 바라봤어요. 이건 일본어가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용도가 다른 겁니다. 일본어는 정보 전달에, 한글은 감정 전달에 각각 최적화돼 있어요. 젊은이들은 이걸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사토 교수는 5개월 전만 해도 한글은 일시적 유행이라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태도를 완전히 바꾼 겁니다. 발표가 끝난 뒤 휴식 시간, 저는 사토 교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교수님, 생각이 바뀌셨군요. 사토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현장을 보니 명확했습니다. 이건 위협이 아니라 진화예요. 문자의 역할이 재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인정하고, 연구하고, 활용해야죠. 한글이 왜 감정 전달에 유리한지 밝혀내면 일본어 발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포지엄 둘째 날, 제 발표 차례였습니다. 제목은 일본 Z세대의 한글 수용 문자 사용의 패러다임 전환이었어요. 저는 5년간 모은 데이터를 공개했습니다. 2021년 한글 사용률 8%, 2022년 19%, 2023년 34%, 2024년 52%, 2025년 10월 68%.
5년 만에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닙니다. 구조적 변화예요. 디지털 시대 젊은 층은 문자를 읽는 것에서 느끼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한글은 그 요구에 가장 잘 맞는 문자입니다. 질의응답 시간,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어 교육은 어떻게 바뀌어야 합니까? 한글을 적으로 볼 게 아니라 동반자로 봐야 합니다. 일본어와 한글을 함께 가르쳐 학생들이 상황에 맞게 선택하도록 해야죠. 그럼 일본어 정체성은요? 약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해질 수 있어요. 일본어의 강점은 정보 전달입니다. 한글이 감정 영역을 보완하면 일본 젊은 층의 전체 표현력이 향상됩니다. 심포지엄은 3일간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어요. 한글 현상을 막을 수 없다. 대신 이해하고 활용해야 한다. 2025년 12월 초,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2026학년도부터 한글 선택 과목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단, 한국어 전체가 아닌 감정 표현 중심 교육으로 한정한다. 전국 확대. 이건 사실상 한글을 인정한 겁니다. 발표 직후 교육 현장이 움직였습니다. 전국 고등학교 중 230곳이 2026년도 한글 선택 과목 개설을 신청했어요. 정부 예상의 3배였습니다. 일본 사회가 변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중순, 저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요코하마 사립 세이코 고등학교였어요. 내년 한글 수업을 준비 중인 교사를 만났습니다. 40대 여성 국어 교사였어요. 최근 3개월간 한글 교육 연수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실 건가요? 학생들이 이미 쓰는 표현부터 시작합니다. 키역, 크크 같은 거요. 그걸 체계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한국어 문법은요? 안 가르칩니다. 감정 표현만 집중해요. 그게 학생들이 원하는 거니까요. 교사가 준비한 교환을 보여줬습니다. 1주차 웃음 표현 키역, 히, 푸아. 2주차 슬픈 표현 흑흑, 엉엉엉, 훌쩍. 3주차 놀란 표현 억, 윽, 아. 4주차 기쁜 표현 와, 우와, 예의. 전부 감정 중심이었습니다. 한국어 회화는 한 줄도 없었어요. 학생들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이미 200명이 신청했습니다. 정원은 35명인데요. 경쟁률 6대 1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NHK가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한글과 일본 10대 감정의 새로운 언어였어요. 연말 특집으로 방영 예정이었죠. 저도 인터뷰로 섭외됐습니다. 12월 18일 NHK 스튜디오에서 촬영했어요.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일본어가 사라지는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절대 아닙니다. 일본어와 한글은 공존합니다. 각자 역할이 다르니까요. 일본어는 정보를, 한글은 감정을 담습니다. 둘이 합쳐져 더 풍부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촬영이 끝나고 프로듀서가 말했어요. 내년 1월 첫째 주에 방송됩니다. 반응이 어떨지 기대되네요. 저는 스튜디오를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일본 사회는 한글을 무시했어요. 유행이라 치부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학계가 인정했고 정부가 수용했으며 교육이 시작됐어요. 일본은 한글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저항이 아니라 존중으로, 거부가 아니라 이해로요. 그리고 이 변화는 더 큰 미래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2025년 12월 중순 도쿄 로폰기 한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창밖으로 크리스마스 장식이 보여요. 거리를 걷는 10대들 중 절반 이상이 한글이 새겨진 가방이나 액세서리를 달고 있습니다. 5년 전엔 상상도 못할 풍경이었죠. 제 앞엔 노트북이 열려 있어요. 화면엔 방금 완성한 최종 보고서가 떠 있습니다. 제목 일본 지세대와 한글 2021에 2025 감정 문자 혁명의 기록. 이 보고서는 내년 1월 국제언어학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저는 5년간의 데이터를 한 장으로 정리했어요. 2021년 한글 사용률 8% 이상한 유행, 2022년 19% K-POP 팬덤 현상, 2023년 34% 젊은 층 언어 실험, 2024년 52% 사회적 논쟁 시작, 2025년 11월 68% 교육 정책 수용, 5년 만에 8배 증가.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사용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변화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첫째, 문자의 역할이 재정이 됐습니다. 과거엔 문자가 정보 전달 도구였어요. 하지만 디지털 시대엔 감정 표현 도구로도 쓰입니다. 일본 젊은 층은 이 두 역할을 분리했죠. 정보 전달 일본어, 감정 표현 한글. 이건 일본어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각 문자의 강점을 활용한 겁니다. 둘째, 문자 선택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의미, 문법, 전통, 현재 형태, 리듬, 느낌.
일본 10대는 무엇을 전달하는가 보다 어떻게 느껴지는가를 중시했어요. 한글은 그 기준에 완벽히 맞았습니다. 셋째, 문자 교육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과거 읽기, 쓰기, 문법, 현재 느끼기, 표현하기, 소통하기. 2026년부터 일본 230개 고등학교에서 시작되는 한글 수업은 회화를 가르치지 않아요. 감정 표현만 집중합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언어 교육 모델이죠. 제 노트북에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한국국립국어원? 제목 한글의 세계화, 일본 사례 연구 협력 요청. 저는 메일을 열었어요. 타나카 씨, 일본에서의 한글 확산은 한국에서도 큰 관심사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언어 학습이 아니라 감정 표현 도구로 수용됐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글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공동 연구를 제안합니다. 저는 답장을 작성했습니다.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일본 사례는 한글의 보편성을 증명합니다. 한국어를 몰라도 한글을 쓸 수 있다는 것. 이건 문자 역사에서 매우 독특한 현상입니다. 답장을 보내고 저는 최근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2025년 11월 기준 일본 SNS에서 한글 사용 1일 평균 420만 건,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 톱 10, 1위 키역키역 웃음 142만 건, 2위 흑흑슬픔 89만 건, 3위 억놀람 67만 건, 4위 사랑해 54만 건, 5위 행복 48만 건, 6위 미우미우 귀여움 41만 건, 7위 괜찮아 38만 건, 8위 화이팅 35만 건, 9위 고마워 31만 건, 띠 보고 싶어 28만 건. 감정 표현과 긍정 메시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 10대는 한글로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고 감정을 나눴어요. 이건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한글이 특정 국가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보편적 감정 표현 도구로 자리 잡은 겁니다. 저는 지난 5년을 돌아봤습니다. 2021년 시부야 백구 백화점에서 한글 노트를 처음 봤을 때 저는 무시했어요. 일시적 유행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습니다. 그건 유행이 아니라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일본 젊은 층은 문자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접근을 시작했고 그 중심엔 한글이 있었습니다. 2025년 지금 한글은 일본 젊은 층의 일상이 됐어요. 학교에서 배우고 친구들과 쓰고 기업들이 상품화합니다. 이건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일본에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아시아 전역에서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어요. 젊은 층이 한글을 감정 표현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아시아 젊은 층의 공통 감정 언어가 되고 있는 겁니다. 제 노트북에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유네스코 교육문화국. 제목 아시아 청소년 문자 사용 실태 조사 참여 요청. 저는 메일을 읽었어요. 2026년 3월 유네스코는 아시아 15개국 청소년의 문자 사용 패턴을 조사합니다. 한글 확산 현상이 주요 주제입니다. 일본 사례 전문가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수락 답장을 보냈습니다. 이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글의 위상은 더 명확해질 겁니다. 단순히 5천만 한국인의 문자가 아니라 수억 아시아 젊은 층의 감정 표현 도구로요. 저는 카페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한 여고생 그룹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친구에게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이거 봐, 키역키역키역. 친구들이 함께 웃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한글은 외국 문자가 아니에요. 자기 감정을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도구입니다. 한자나 히라가나처럼요. 일본어는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글과 함께 쓰이며 더 풍부한 표현 체계를 만들었어요. 정보는 일본어로, 감정은 한글로. 이게 일본 젊은 층의 새로운 언어 생태계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커피를 마셨습니다. 5년 전, 저는 한글을 외국 문자로만 봤어요. 일본과 무관한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한글은 국경을 넘어 감정을 연결하는 도구라는 걸. 언어가 아니라 느낌이고, 문자가 아니라 표현이라는 거려. 일본 젊은 층은 한글을 통해 더 솔직하게, 더 자유롭게, 더 따뜻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해, 괜찮아, 화이팅으로 서로를 위로해요. 행복, 희망, 꿈으로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한글이 일본에 가져온 진짜 변화였습니다. 문자 체계의 확장이 아니라 감정 표현의 혁명이었어요. 그리고 이 혁명은 이제 막 시작입니다. 2026년 일본 230개 고등학교에서 한글 수업이 시작됩니다. 2027년엔 더 늘어날 거예요. 10년 후엔 일본 젊은 층 대부분이 한글을 쓸 겁니다. 한국어를 몰라도요. 그리고 그들은 아시아 전역의 젊은이들과 한글로 감정을 나눌 겁니다. 국적과 언어를 넘어 문자로 마음을 연결하는 시대. 저는 그 시대의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한글은 이제 한국만의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젊은 층 모두의 감정 언어가 될 거라고.